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8일 목요일이죠. 오전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제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종합주가지수를 잠깐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 흐름상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올해 3월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흐름을 깨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여기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멈추고 이 흐름을 이어가서 지지를 할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주가가 좀 꺾이면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봉을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주봉으로 붙는다는 얘기인데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면 3,100선까지도 이렇게 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그럼 전저점이었던 자리까지는 이렇게 열고 봐야 되겠죠. 만약 이탈하게 되면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을 주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을 볼 때 그래서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월봉을 보게 돼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이 하방으로 꺾인 건 없죠. 눌림의 진행이냐 아니면 하방으로 꺾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모습에서는 눌림의 진행으로 봐야 되는 게 더 맞겠죠. 자,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이렇게 지금 올해죠. 올해 들어와서 3월부터 올라오던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얘도 어떻게 보면 아직 여유분은 있죠.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에. 그래서 여기 이런 선 이렇게 되면은 천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장이 파랗고 빨갛고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아놓으면 그나마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제철을 보려고 하는데 업종지수 먼저 잠깐 볼게요. 업종지수. 현대제철은 아시겠지만 요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현대제철은 전체 그 철강업종, 철강금속 쪽에 비중이 11% 정도 됐죠. 1등은 뭐 당연히 포스코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세 번째 정도 놓여 있죠. 그러니까 철강금속에서는 포스코, 고려아연, 현대제철 이 세 종목이 거의 뭐 다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세 개가 거의 꽉 차 있죠. 뭐 요 후발주자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세 종목이 거의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제철을 한번 착실히 한번 봐볼게요. 어떤가? 자, 현대제철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먼저 우리가 연봉을 통해서 큰 그림의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보면 조금 당겨볼까요?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때 모든 종목 밀릴 때, 웬만한 종목 밀릴 때 현대제철도 밀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꼬리를 달고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것은 여기 주가 흐름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전에부터 보게 되면은 2011년서부터 한 10년간 계속 고가가 낮춰지면서 흐름 자체가 안 좋습니다. 보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반등하긴 했으나 지금 보다시피 현대제철은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한 거죠. 여기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쳤었잖아요. 한번. 그리고 또 지지를 했었고요. 그죠? 또 지지를 했었는데 꺾이면서부터는 저항으로 작용하죠. 저항으로 적용. 그러면 이 매물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무엇인가 75,000원을 안착을 해줘야 주가는 탄력으로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만큼 저항대가 두툼하게 있고요. 보다시피 재작년과 작년에 거래가 됐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있었고요. 언제냐면은 2007년도 이런 정도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거래가 두 번째로 많잖아요.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은 뭐 하방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올해 시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추세의 흐름을
흐름을 돌파시켜 놓은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면 현대제철은 뒤를 봤을 때는 여기 4만 원이 이 4만 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도 4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또 다시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위쪽에서는 7만 5천 원 있고요. 그죠? 아래는 4만 원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5만 2천 원이니까 아래쪽에서는 한 만 원 정도 간격, 위쪽에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간격이니까 나가야 될 방향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려있는 공간은 더 높은 것 같고요. 이걸 보는 이유는 추세 전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안 좋기만 했던 건데 누가 이거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방향을 바꿔놨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제철은 4만 원 기준으로 지금 상승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연봉 말고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 4만 원대를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대추세인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4만 원은 더더욱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의 흐름이 계속 고가가 낮아지던 흐름을 이제 겨우 턴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바꿀 때 저점이 높아지면서 전체적 흐름을 통과시킨 점이 이 점이죠. 그래서 4만 원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눌림의 형태가 돼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서. 자, 4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을 보게 되면 여기 7만 원대는 지금 보다시피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구역이죠. 그래서 여기 7만 5천 원, 그 다음에 아래 4만 원은 매우 중요한 지지 가격, 그 다음에 저항 가격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을 넘어가서 안착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만약에 4만 원을 깼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은 거죠. 왜냐면 부담스럽죠. 이렇게 되면 저항이 되니까 올라와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4만 원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만 원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논할 때 차트만 갖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내재적 가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현대제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대형주입니다. 철강금속에 속해 있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넘어가죠. 그죠? 7조 정도. 그러니까 뭐 덩치가 좀 있는 거죠. 현대제철. 자, 이런 정도가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전망이 어떤지 추이 정도는 봐야 되겠죠. 현대제철. 자, 볼게요. 자, 재무정보로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을 잠깐 볼게요. 4조 4천억, 4조 7천억, 4조 9천억, 5조 5천억. 최근 1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양호하죠, 흐름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수익도 굉장히 개선이 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작년부터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밀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밀린다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파동의 눌림의 진행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더더욱 중요하죠. 더더욱 중요하죠.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4만 원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또 볼까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보게 되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직고용, 비정규직 노조 거부, 뭐 이런 것은 주가하고는 크게 뭐 엄청나게 저긴 하진 않죠. 뭐 이건 회사 적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여기 이제 3시간 전에 현대제철, 제품 판매 가격 상승이 호실적 견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철강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 내용이, 이어간다면,
이어간다면 아까 그 실적이나 그 내용하고 매칭시켰을 때 흐름의 추이라든지 이 재무 정보를 먹던 본기 흐름이나 연간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때는 눌림의 진행이 아니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쭉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여기 또 그런 얘기 나오죠. 제품 가격 인상 힘입어 또 2분기 어쩌고 나오고 3분기 가격 인상 이익 회복 견인 이렇게 나오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그 1, 4분기, 2, 4분기에 분기 실적을 둘이 합치면은 벌써 얼마죠? 10조가 넘어가는 되죠? 5조 5천억, 4조 9천억이니까 요거는 그러면 연간 실적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버리면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벌써 반 이상은 좀 넘어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매출액 구조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보다는 넘어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죠. 그죠? 물론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분기 실적과 연기 실적 그 다음에 최근에 업황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눌림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지 않겠나. 그래서 현대제철은 4만원 기준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4만원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거기는 뭐 이제 알다시피 매물의 저항이 빼곡하게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데 오게 되면 매물 저항이라고 하죠. 이런 자리. 그래서 아래는 4만원, 위는 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우상향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준을 잡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의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업황이 흘러가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적 대비해서 흐름 전체를 파악해 나간다면 조금 더 기준을 잡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정밀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는 부탁드립니다.